어떤 인물인가요?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알지 못했던 기억 속에서도 지워지고 잊고 살았던 그런 작은 아버지의 사망했다는 연락과 함께 또 그가 남긴 선산의 유일한 상속자라는 소식도 이제 듣게 되는데요. 아마 윤서한은 그 전에는 좀 어떤 삶의 막다른 길에 있었던 인물이었는데 어쩌면 작은 아버지의 사망 소식과 함께 들려온 그 유일한 상속자라는 소식이 어쩌면 좀 다시 살아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이제 발판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러면서 또 그 소식과 함께 배다른 남동생이라고 어떤 남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유일한 저의 희망인 선산을 또 공동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온단 말이죠. 그러면서 또 그 남자의 등장과 함께 제 주변의 사람들이 아주 뜻하지 않게 불행한 사건들에 하나둘씩 이제 휘말리게 되거든요. 그러면서 저도 또 그 욕망을 좀 드러내게 되고 그것을 가지려고 또 쫓기도 하고 또 새롭게 알게 된 비밀들도 함께 쫓기 시작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떻게 보면 사건의 중심인데요. 네. 이 인물을 선로를 이탈한 기차라고 생각을 하셨다고요? 중반부 이후부터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어쨌든 좀 이성을 가지고 굉장히 인생 자체가 좀 불운에 휩싸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온 인물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태롭게 걸어가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이제 이 선산을 뜻하지 않게 상속을 받게 되면서부터는 이제 그 거침없는 욕망과 그리고 질주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내가 무엇을 찾아 쫓고 있는지조차도 좀 망각하게 되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. 최성준 역할 한번 살펴볼까요? 어떤 인물인가요? 예, 최성준은 굉장히 그 예리한 수사 감각을 타고난 형사입니다. 예, 그 대도시에 잘 나가는 형사는 아니고 농촌의 시골 형사지만 굉장히 유능하고 베테랑 형사입니다. 근데 결정적으로 팀 내에선 아싸죠. 예, 아웃사이더인데. 신조어 말씀하시면 혼자 저희도 다 알아들었어요. 예. 네, 알겠습니다. 예. 네. 혹시나 해서. 예, 그래서 과거에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서 관계가 껄끄러워진 그 반장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혼자 밖으로 나돌면서 자기만의 수사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가족에 대한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쪽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죠. 지금 이제 말씀하셨지만 최 형사 같은 경우는 과거, 현재 그리고 이제 아내가 죽기 전과 후로 캐릭터가 많이 달라지는 그런 인물을 이제 맡으셨기 때문에 그 감정 조절을 하는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. 어떠셨나요? 예, 그 최성준의 삶에 있어서는 과거와 현재의 변화가 중요하고 또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과 후가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키는 상황인데 이 작품에서 보여졌을 때는 오히려 형사 일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의 차이가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형사 일을 할 때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예리하고 적극적이고 의욕이 넘치는 그런 스타일의 형사였지만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본인의 마음은 굉장히 참담하고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는 그런 모습의 형사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더 컸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최성준과는 박상민은 그 예전부터 아주 정말 호영호재 형제 같은 사이였어요. 하지만 어떤 사건에 휘말리면서 큰 사건이었죠. 그 사건으로 둘의 관계가 되게 멀어지고 그 지금 상황에서는 성준에 대한 미움과 질투심과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반장이지만 뭔가 사건을 저보다 한 단계 한 발 빠르게 조용히 해결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한
무기력감, 그런 또 질투심,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섞였지만 그 중에서도 큰 거는 좋아하는 마음이었어요. 예전부터 그 형을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저 깊은 속에 성준이 형을 또 예전처럼 만날 수 있을까, 볼 수 있을까라는 그게 아마 제 기저에 항상 깔려 있었던 것 같고, 그래서 더 질투가 나고 더 화가 나고 더 죽이고 싶고 뭐 이런 감정들이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만큼 예전에 좋았던 그 둘의 관계가 너무나 참혹한 일들로 이렇게 틀어진 것에 대한, 하지만 같은 서에서 아직은 일을 하고 있고 마주하고 있고, 나는 윗사람이 돼서 시키는 인물이고,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표현하는데 되게 좀 힘든 것도 많았고, 그 힘들 때 이런 감정들이 과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것들에 대한 걸 감독님과 많이 상의를 해서 감독님이 눌러주는 부분에서 또 눌러주시고, 또 살려야 될 부분은 살리고, 그리고 그날 이제 형이 제 방에 오셨을 때 그 씬이 너무 중요해서 둘이 이게 액션이 아닌 대사와 감정의 씬이라고 저희는 봤거든요. 그 씬. 그래서 대사에서 형, 난 이 말은 안 나올 것 같아. 형, 저는 이 말은 할 것 같아요. 라는 것들을 정리해서 감독님께 보여드렸고, 감독님도 오케이를 해주셨고, 그래서 어떤 그 서에서의 그 싸우는 감정씬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. 네. 너무 좋았습니다. 행복했습니다. 그 과정 자체가 참 예, 김영호라는 인물은요, 자신도 그 선산에 상속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윤서의 이복 동생입니다. 근데 역할 자체가 굉장히 스포일러성이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워요. 그렇죠. 되게 미스테리하고 역할 자체가 그 자체가 좀 서스펜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맞아요. 등장 자체가 워낙 강렬하고 등장 자체가 긴장감을 유발하는 그런 인물인데, 이 역할을 위해서 늑대, 들개 등 정말 그 야생성이 강한 그런, 그리고 경계가 심한 동물들의 다큐라든지 관찰을 좀 많이 하셨다고요? 예, 그게 어떻게 하셨어요? 뭐? 대본에 있어요. 예. 네? 우선은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? 조금 캐릭터를 맡았을 때 표현해야 되는 지점에서 쉽고 좀 안정적인 선택을 하느냐, 아니면 좀 어려운 방식을 표현하느냐에 대한 기로에 놓여 있었던 것 같아요, 스스로. 근데 이제 감독님과 얘기 끝에 이 인물은 조금 일상에서는 좀 보기 어려운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방식을 택해서 표현을 하고자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.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하다가 이 인물이 좀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면이 있으니까 좀 야생성이 좀 강한 동물들, 그것도 좀 전체 무리에서 혼자 이탈된 그 야생 동물들 있잖아요. 굉장히 고립되고, 그래서 경계심이 강하고, 근데 또 자기보다 센 천적이 나타났을 때 되게 그 두려워하는 눈빛들, 그런 지점들을 좀 참고해서 연기해보면 어떨까? 이게 좀 캐릭터가 좀 직선의 느낌이 아니라 좀 지그재그 같은 느낌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